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PQ를 지난 후 R에서 정지하였다. PQ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나와 있고, 이제 Q랑 R 사이에선 등가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지하는 거죠. 거리는 똑같다. 지금 포인트는 일단 P에서 스타트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의 속도를 V라고 하면 등속도 운동이니까 Q에 도달해도 여전히 V겠지. 근데 여긴 정지니까 속도가 0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지만 등가속도의 가는 변할 가짜니까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느려지는 것도 포함입니다. 좀 느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P에서 Q까지는 붕 오다가 끼익 브레이크 밟아서 R에서 정지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오케이? 기억. 걸린 시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구간 거리는 똑같아. 시간을 물어봤어. 근데 속력을 보면 P에서 V, Q에서 V니까 여기는 평균 속도가 V고요. 여긴 Q에서 V, 도달할 때 0이니까 평균 속도가 2분의 V야. 그럼 동일한 거리에 평균 속도가 2대 1이니까 걸린 시간은 몇 대 몇일까? 1대 2겠죠. 이해되세요? 시간은 1대 2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에서 R까지가 P에서 Q까지의 2배이다. 맞는 보기죠. 평균 속도 개념으로. 그다음 니은 바로 나온 거야. PQ에서의 평균 속력은 V고 QR에서의 평균 속력은 2분의 V니까 2배이다. 맞다. 그 다음 디귿.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의 중간 시점, 그러니까 2t가 걸렸다, 2초가 걸렸다라고 했을 때 1초의 시점에는 QR의 중간 지점을 지나냐 물어보고 있는데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겠죠. 푹 오다가 끼익 하면서 여기 멈추는 거니까 속도는 계속해서 느려지는 거야. 그쵸? 그럼 중간 시점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Q를 지났을 때의 속도가 여기, 중간 시점을 여기, 도달해서 완전히 0이 됐을 때를 여기라고 하면 이 구간별 평균 속도가 훨씬 여기가 빨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중간보다 조금 더 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혹시 몇 대 몇 내분점인지 아니? 3대 1 내분점이에요. 좋아. 물리학 선행하신 분들한테는 1대 3대 5대 9대 이게 좀 익숙할 수 있는데 뒤에 문제 풀 때도 나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초기 속력이 됐건 도달 속력이 됐건 둘 중 하나가 0이면 성립되는 거야. 뒤에 문제 풀 때 또 나오는데 봐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예요. 초기 속도가 0에서 등가속도로 쭉 늘어난다고 해봐.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t초라고 하고요. 중간 시점을 봤을 때 시간이 똑같았을 때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동거리죠. 이 이동거리 면적을 한번 보면 요 작은 삼각형 1초 갔을 때랑 요 큰 삼각형 2초 갔을 때 비교해봐. 닮음이 성립되니까 밑변의 길이가 2배, 그럼 높이도 2배일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럼 면적은 몇 배야? 4배거든.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1이라고 하면 큰 삼각형의 넓이는 4가 되는 거니까 요 중간 시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간 그 넓이는 몇이 되는 거야?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시점을 똑같이 찍었을 때 이동한 거리는 계속해서 1대, 3대, 5대, 9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 요렇게 떨어지는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시점으로 찍혔을 때 닮은 비가 결국 성립이 되니까 이게 쓸 수 있는 거라서 도달 속력이 0이 됐건 초기 속력이 0이 됐건 항상 쓸 수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V로 스타트해서 0으로 도달하니까 동일한 시점으로 찍었을 때 이동 거리는 3대 1 이렇게 쪼개질 거라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1번 됐고 그 다음 2번. 동일한 지점에서 2초 간격으로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를 같은 속력으로 연직 위로 던졌을 때 어느 순간 A는 정지 상태이고 B는 V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A랑 B를 둘 다 위로 던졌는데 2초 차이가 나. 누굴 먼저 던졌을까? 당연히 A가 A를 먼저 던졌겠죠.
A를 던지고 2초 뒤에 B를 나중에 던진 거야. 그럼 A는 결국 B의 2초 뒤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V를 물어봤는데 결국 B는 여기서 V로 올라가다가 2초 뒤에 정지할 거거든. 근데 중력가 속도가 10이니까 초당 10씩 느려져. 10씩 느려지는데 2초 뒤에 정지니까 속도가 몇이었을까? 20이었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 높이. 결국 이 높이라고, 두 물체의 높이 차이는 B가 2초 동안 올라갈 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럼 B는 초기에 20으로 가서 도달할 때는 0이 되는 거니까 평균 속도가 몇이니? 10으로 2초 동안 올라간 거리랑 같을 거니까 20m가 되겠죠. H는 20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0.5초 뒤에 충돌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풀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만 검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0.5 대입을 해봐. 그럼 A 입장에서 A는 내려올 거고 B는 올라갈 거거든. 근데 A가 내려오면 1초당 10씩 빨라지는데 0.5초 뒤면 속도가 몇이 돼 있을까? 5가 돼 있겠죠. 그럼 평균 속도가 몇이야? 2.5로 몇 초 이동한 거야? 0.5초 이동한 거야. 그럼 이때 해당하는 이동 거리가 1.25m라는 거 나오고요. 알았어. 다음부터 색깔 딴 걸로 쓸게. 그 다음 B는 20으로 올라가는데 초당 10씩 느려지는 상황이니까 0.5초 뒤에 속도가 몇이 될까? 15가 되겠죠. 그럼 평균 속도는? 그쵸. 17.5가 될 거야. 그걸로 0.5초 간 거니까 계산하면 몇이죠? 절반 치면은 8.75m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0.5초 동안 B는 8.75m, A는 1.25m 이동하는 거니까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10m밖에 이동을 안 합니다. 디귿은 틀린 보기라는 것까진 찾을 수 있어. 그럼 정량적으로 몇 초가 걸리냐라고 했을 때 T 세워두고 A 떨어지는 거 B 떨어지는 거 해서 더해서 20이다. 식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엄청 복잡해져. 상대 속도 개념을 쓰면 좋아. 봐봐. A랑 B는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똑같거든. 아랫방향으로 10이라고 하는. 그쵸? A는 0으로 시작해서 계속 빨라질 거야. 초당 10씩. B는 위로 20으로 시작해서 계속 초당 10씩 느려질 거거든. 그럼 B는 느려지고 A는 빨라지는데 이 둘의 상대 속도는 계속해서 몇으로 유지돼? 20으로 유지돼. B는 위로 20, A는 0이었는데 얘는 느려지는 만큼 얘는 빨라지는 거니까 상대 속도는 20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상대 속도가 20m/s인데 20m를 이동해야 돼. 몇 초 걸릴까? 1초 걸리는 거예요. 상대 속도라는 거는 이런 거야. 봐봐. 왼쪽으로 3으로 가는 애랑 오른쪽으로 3, 왼쪽으로 5로 가는 애가 있어. 근데 얘네가 32m를 이동해서 만나야 돼. 이 둘 사이의 거리가 32m야. 그럼 몇 초 걸릴까? 라고 했을 때 시간을 미지수로 잡고 얘가 이동한 거리 합쳐서 32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는 계속해서 3으로 가고 얘는 계속해서 5로 가면 둘 사이는 초당 몇씩 가까워져. 그게 상대 속도가 일정해서 그래요. 8이라고 하는 상대 속도로 일정해서 그래. 그럼 결국 1초당 얘네는 같이 8m를 메꾸는 거니까 32를 메꾸려면 4초가 걸리겠죠. 같은 논리야. 얘네 둘이 메꿔야 되는 거리는 20이야. 근데 둘이 동일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상대 속도가 똑같습니다. B는 느려지고 A는 빨라지고. 어쨌든 얘네는 상대 속도가 20이라는 게 초당 20씩 메꿀 수 있다는 거니까 진짜 20을 메꾸는데 1초가 걸린다라는 것. 검산까지 해보면 얘까지만 해볼게요. B는 20으로 스타트해서 1초 뒤면 10이 됐을 거야. 평균 속도 15로 1초 가는 거니까 이동한 거리 15m. A는 초기 속도 0, 1초 뒤의 속도 10이야. 그럼 평균 속도 5m/s로 1초 간 거니까 이동한 거리가 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m, 15m 이동해서 20m를 메꾸고 충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 가속도도 있긴 한데 그거는 물리학 1에서만 나와요.
나오죠. 상대 가속도는 근데 거의 안 써. 빗면이 다를 때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네. 위로 힘을 받으면 이제 엄청 복잡해져요. 위로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럼 빨라지는 케이스, 느려지는 케이스 다 분류해서 풀어야죠. 그런 거 안 나와. 네,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특수, 개특수죠, 지금 이거는. 일단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몇 대 몇이야? 2대 1입니다. 자유낙하에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t는 공식 뭐야? 루트 2h죠. 높이가 지금 4대 1이니까 루트 씌우고 4대 1인 게 t니까 시간은 2대 1일 것이다. 요건 당연히 바로 보여야 돼요. 근데 B가 바닥에 닿는 순간 A의 높이 물어봤어. 동일한 물체를 동시에 놓으면 얘가 H 떨어지는 동안 얘는 H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T초 동안은 3H 떨어집니다. 1대 3 보여? 초기 속도 0이니까 쓸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시점으로 잘랐을 때 이동 거리가 1대 3이라는 거. 그래서 답은 5번 좀 되고. 그 다음 4번. 운동량과 충격량도 뭐 어렵게 낼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통합과학 수준에선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쫄지 말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이브랑 부로 깠다.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FT 그래프 나와 있고요. 힘 시간 그래프, F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충격량이야. 근데 충격량 공식 쭉 정리하다 보면 충격량은 그쵸?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4mv로 동일하다는 거죠. 기억,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충격량 공식 I는 FT에서 충격력이 뭐야? 이 F입니다.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라고도 하고요. 충격력이라고도 하고요. 충격을 받았을 때 아픈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 알겠죠? 결국은 이 F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F. F에 대해서 식정리하면 F는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의 크기가 될 거고 면적이 동일하다로부터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다는 건 알려준 거야. 근데 걸린 시간 A랑 B를 보면 1대2죠. 시간은 1대2야. 그럼 분모는 1대2, 분자는 1대1이니까 전체 값은 크로스 치면 2대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A가 B의 2배이다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발로 차기 전과 후에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고 면적이 똑같으니까 같은 게 맞죠? 그 다음 디귿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속력을 물어봤는데 A에서는 왼쪽으로 2mv로 오고 있었어. 근데 오른쪽으로 충격을 4mv만큼 줬으니까 차고 나면 운동량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2mv가 되는 거죠. 근데 질량이 m이니까 속력이 몇이 되는 거야? 2v일 거고요. B는 왼쪽으로 mv로 오고 있었어. 근데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4mv 넣어줬으니까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3mv가 될 겁니다. 근데 질량 마찬가지 m이니까 속도가 3v로 써. 3mv가 되는 거죠. 속도는 2대 3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 4번 이렇게 내주시면 된다. 좋아요. 네? 오는 게 다르니까 초기 운동량이 다르지. 본 거야. 왼쪽으로 EMV였잖아. 그치? 왼쪽으로 MV였잖아. 근데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이 오른쪽으로 4mv야. 몇으로 오고 있었건 오른쪽으로 4mv만큼 변화를 시킨다는 거야.
충격을 가한 만큼. 그러니까 왼쪽으로 2로 오고 있었으니까 오른쪽으로 2가 되겠지. 4를 때리면 왼쪽으로 1로 오던 애를 오른쪽으로 4로 때리면 오른쪽으로 3이 되는 거고. 당연히 초기 운동량 고려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A는 왼쪽으로 EMV에서 오른쪽으로 EMV니까 4MV 변했잖아. 변한 게 4야, 4. 아. 나중 운동량이 4MV가 됐다는 게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라는 거죠. 네. 그다음 5번. 네? 네.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동일한 직선 위에 정지해 있는 BC를 향해 운동하고 있다. 가다 보면 B를 때리겠죠. B를 때렸으니까 B는 오른쪽으로 가서 C를 또 때릴 거고, A는 B를 때리고 정지할 수도 있고요, B를 밀고 계속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충돌해서 튕겨 나갈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봤을 땐 모른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저렇게 그림에 나와 있고 A, B, C는 동일한 직선 위에서만 운동하고 B에 충돌한 후 A는 정지한다.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모두 다 0으로 바뀌면서 B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럼 나는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 기억,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작반 관계에 의해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같을 거고요. 맞아? 크기니까. 그러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B는 초기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운동량이 몇이었어? 0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충돌을 ปึ๊ 하고 나면 속도가 2V가 돼. 4M짜리가 속도 2V가 되면 운동량 몇이 되는 거야? 8MV가 되는 거죠.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8MV니까 B의 충격량의 크기도 8MV고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작반 관계니까 8M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 니은 B와 충돌 후 C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B는 지금 8MV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근데 C랑 이렇게 충돌을 하고 나면 속도가 V가 됐어. 4M짜리가 V가 됐으니까 운동량 몇이 남아있어? 4MV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B가 C랑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니까 C도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4MV가 돼야 되고 C는 0이었다가 4MV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인마는 질량이 2M짜리니까 속도가 몇으로써? 2V로서 4M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 후 C의 속력은 2V다. 맞다. 마지막 디귿. 충돌하는 동안 B에 가한 충격력의 크기. I는 FT에서 뭐 구하라는 거야? F 구하라는 거고 F에 대해서 10 정리하면 T분의 I입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구한 거예요.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8. B로부터 다시 B랑 C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 4. 그래서 처음에 충돌할 때 8, 나중에 충돌할 때 4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2대 1이죠. 다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I는 FT나 P는 MV가 뉴턴 2법칙에서 다 유도된 거야. 네. T는 충돌 시간 3T의 T니까 3대 1이죠. 따라서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크로스 치면 2대 3이 되죠. 그래서 2가 3의 3분의 2배이다. 맞는 보기. 맞는 보기. 일단 미은 디귿 5번 이렇게 내줄 수 있다. 필기 열심히 해두시고. 답이 달라? 아 그래? 체크하라고 할게. 조교쌤이 짜집기 하면서 만든 거라. 그 다음 6번. 응?
타자가 수평 방향으로 30으로 날아오는 질량 0.5kg의 야구공을 배트로 치고 있다. 치고 나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50m/s가 되고 충돌 시간은 0.1초이다. 됐습니다. 기억. 배트와 공이 충돌한 직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충돌한 직후 공의 속도는 50이고요. 질량은 0.5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몇이야? 25kg/m/s 맞는 거죠?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그 다음 니은 충격력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F는 T분의 I. 시간은 몇 초야? 0.1초라고 나와 있고요. 충격량만 알면 됩니다.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충돌 직전에는 30으로 0.5짜리가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충돌 직전에는 운동량이 왼쪽으로 15입니다. 근데 충돌하고 나면 오른쪽으로 25가 되는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몇이야? 40. 그래서 충격량이 40이다. 0.1분의 40이니까 400 뉴턴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니까 단위 잘 살려주시고. 예,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배트가 아닌 야구 글러브로 공을 받아서 정지시켰을 때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어. 배트로 칠 때는 충격량이 몇이야? 40이라고 방금 구했잖아. 근데 글러브로 잡으면 나중 운동량이 0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운동량 15를 그냥 상쇄시켜주면 끝나는 거죠. 충격량이 15입니다. 오케이. 배트로 친다는 건 다가오는 15를 0으로 만들고 이겨내고 25를 충전해주는 거니까 40을 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잡는다는 건 날라오고 있던 15를 상쇄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15만 주면 된다. 이거의 5분의 3배가 15 맞아? 다시 8분의 3배가 15 맞다. 네, 답 기억 디귿입니다. 그 다음 7번 별표예요. 디귿 보기 때문에 질량 3kg인 사과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가만히 놨을 때 시간에 따른 이제 구간별 낙하 거리, 구간 속력 나와 있습니다. 기억. 구간 속력 물어봤어. 구간에서의 속력은 구간에서의 시간분의 구간에서의 이동 거리.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구해주면 되는 거지. 몇 초 걸렸어? 0.1초 걸렸거든. 몇 센치 이동했어? 몇? 어? 20. 왜 그래? 4.5야? 네. 그럼 구간에서의 속력 센티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초당 몇 센치를 가는지 0.1초에 이만큼 갔다는 건 1초에 몇 센치 가는 거랑 똑같아? 245cm 가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245 맞다. 니은 사과의 무게 지표 근처에서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죠?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입니다. 근데 질량은 몇이라고?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니은이랑 디귿은 사실 똑같은 보기야. 가속도를 구해줘야 되는데 가속도는 기본적으로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야.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점을 알고 있는 속력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속력 2개가 있어야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속력 2개가 나와 있니? 나와 있죠. 0에서 0.1초 구간의 평균 속력이 49고 0.1초에서 0.2초 구간의 평균 속력이 147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요. 아시는 분? 뭐랑 똑같아?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오, 좋습니다. 중간 시점의 순간 속력과 같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요런 이제 표가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에서는 가속도를 구할 때 두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해. 두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하면 그 구간에서의 중간 시점의 평균 속력, 중간 시점의 순간 속력과 동일하다. 요거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0.1초라고 하는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49라는 건 몇 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오케이, 0.05. 이 중간 시점의 순간 속도가 이거라는 것과 마찬가지야. 0.1초랑 0.2초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몇 초일 때의 순간 속력과 똑같아? 0.15초라고 하는 중간 시점에서의 순간 속도와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속도 변화량을 보면 지금 몇 초 만에? 0.1초 만에. 속력이 몇이 빨라졌어? 98이 빨라졌어요. 그럼 가속도는 몇 초 기준이야? 1초 기준이니까 몇이 빨라지는 거랑 980이 빨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980 cm/s 제곱이다. 맞는 거죠. 단위 잘 보시고. 그럼 니은에서 무게 구하래. 오케이. 중력 가속도 나왔으니까 980 때려?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단위 뭘로 써줘야 돼? m/s 제곱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미터랑 똑같니? 9.8m랑 똑같아요. 그래서 9.8 m/s 제곱을 대입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의 무게는 29.4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틀린 보기. 정리할 거 하시고. 저번에 맛없어서 바꿔봤어. 얘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8번 그림이 좀 아쉽게 들어가긴 했는데 뭐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지면으로부터 일직선상에 5m, 20m, 45m 특수야? 존나 씹특수야. 몇 초 몇 초 몇 초야? 1초, 2초, 3초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5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키면 몇 초 걸려? 1초 걸리는 거죠. 20m 높이에선 2초 걸릴 거고요. 3초 떨어지면 초기 속도 몇? 초기 속도 몇? 0. 3초 뒤의 속도는 30. 평균 속도는 15로 3초 떨어지는 거니까 45m야. 그럼 4초 떨어질 높이는 몇 미터야? 80m 바로 아셔야 돼. 이 정도까지는 5m까지 125m까지는 알아야 돼. 4초 걸린다고 해봐. 초기 속도 0. 4초 뒤의 속도 평균 속도 20으로 4초 떨어지는 거니까 80m 높이가 된단 말이야. 80m 높이에선 4초 걸린다. 4초면 80m이다. 그냥 외우면 돼요. 5m, 20m, 45m, 80m, 120m. h는 2분의 1 gt 제곱. 맞습니다. 5t 제곱이에요. 각각의 제곱수에 5를 곱한 것과 같죠. h는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근데 그냥 외워.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각각 몇 초 걸리는지 바로바로 생각하고 A, B, C의 질량은 각각 1, 2, 3이다. 같은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깠다. V는 똑같다는 거죠. 그때 이동한 거리를 A, B, C라고 했는데 수평 도달 거리는 얼마나 빠르게 던졌느냐 곱하기 얼마나 오랫동안 날아갈 수 있느냐죠. 근데 지금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날아간 거리는 날아간 시간에 비례할 거고 이 시간이 1대 2대 3이니까 결국 이동 거리도 1대 2대 3이 되는 거죠. 기억 맞다.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거속시예요. 거속시.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이니까.
그 다음 니은 중력의 크기. 어떤 물체가 느끼는 중력의 크기, 그 물체의 무게라고 하고, 무게는 중력과 다시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과 속도는 모두 동일하니까 질량에 비례할 거고요. 질량이 1대 2대 3이니까 중력도 1대 2대 3이라고 해야 되죠. 니은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과 B의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 물어보고 있는데 A는 1초 걸려. 그럼 도달할 때의 속력이 몇이야? 10. B는 2초 걸려. 20. C는 3초 걸려.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1대 2대 3입니다. 그러니까 A가 B의 2분의 1배이다. 맞는 보기 골라줄 수 있어요.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또 9번부터 갑시다. 9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 물체가 떨어지는 지점을 향해 배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초당 1.5m. 근데 얘가 딱 여기 왔을 때 배의 앞쪽에 딱 떨어지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 실험을 하면 딱 그렇게 돼요. 자연계에서 쇠공 같은 거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떨어집니다. 기억. H 물어봤는데 일단 얘는 초속 1.5m로 가고 있으니까 6m를 가는데 몇 초 걸렸을까? 4초 걸렸겠죠? 근데 얘 자유낙하거든. 4초 동안 자유낙하 시키면 몇 미터 떨어져? 외우기로 했어? 아니야? 야 하면 돼. 처음 속도 0, 4초 뒤에 속도 40, 평균 속도 20으로 4초 가는 거니까 80m. 근데 나오는 애가 계속 나오거든. 아셨죠?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 네? 그 다음 니은. 물체가 떨어진 시간은 4초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디귿. 배의 앞쪽에 떨어지는 순간 속력은 40이다. 맞다. 그래서 답 2번으로 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10번. 가는 수평면에서 속력이 각각 2V, 5V로 운동하는 공 AB. 발과 충돌한 후 떨어진 순간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3V랑 VB가 됐다. AB의 질량은 MA의 M이다.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10MV로 동일하다.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건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그게 10MV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를 보면 2V로 가던 애가 3V가 됐대. 그럼 속도 변화량이 몇이야? 5V야.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10MV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니까 질량 MA라고 나와 있고 속도 변화량이 지금 5V인 거죠. 그 값이 10MV다야. 길게 쓰긴 했지만 결국 질량이 몇이라는 거야? 2M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 그 다음 니은 VB. 공 B의 나중 속도를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왼쪽으로 초기 운동량이 5MV야. 근데 변화량이 10MV니까 나중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5MV가 되겠죠. 근데 질량이 지금 M짜리니까 속도가 5V로서 5MV가 된다. 그래서 들어올 때도 5V, 차고 나서도 5V가 되는 거죠.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 운동량의 변화량은 면적과 같으니까 같다 맞다. 니은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특별할 거 없고. 그 다음 11번. 이거는 제가 완전 적중했던 문제인데 운전고 서술형에 그대로 나왔었거든. 사실 이걸 좀 잘 봐야 돼. 여기서 끊겼다는 거. 그림 가는 자동차 A, B가 기준선 P를 각각 VA, VB의 속도로 동시에 통과했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기준선 Q에 도달할 때까지 A, B의 운동량을 나타냈는데 잘 보시면 A도 운동량이 일정, B도 운동량이 일정이니까 둘 다 무슨 운동하는 거야? 등속 운동하는 거죠.
근데 속도를 물어봤어. 속도. 등속이니까 초기 속도, 나중 속도, 평균 속도 다 똑같을 건데 속도 어떻게 이걸 봐야 돼. 끊겼다는 거. A는 몇 초 만에 충돌한 거야? 몇 초 만에? 3초 만에 도달한 거야. 3t 만에. B는 t 만에 도달해서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야. 오케이? 누가 몇 배 빨라? B가 3배 빠른 거죠 지금. 그래서 운동량이 2배. 어쩌라고? 속도랑 운동량은 바로 가는 관계는 아니잖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맞아. 3대 1입니다. 요거를 좀 잘 봤어야 돼요. 보통 문제 안 읽으면 2번 질량 비례를 구하라고 했는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고 질량은 속도분의 운동량이야. 네? B가 3배 빠른 거니까 1대 3이네요. 그죠? 그래서 질량에 대해서 식정리하면 속도는 1대 3이고 운동량의 크기는 A랑 B가 2대 1이죠. 따라서 질량은 몇 대 몇인 거야? 6대 1. 좋습니다. 미지수 파티로 푸는 게 아니라 그 다음 12번. 그죠? 버스니까 무겁겠지. 그림은 물체 AB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각각 H1인 기준선 P와 높이가 H2인 기준선 Q에서 연직 아랫방향으로 가만히 자유낙하시켰다. A는 5초, B는 2초 뒤에 떨어졌다. 속력 B를 물어봤어. A는 5초 걸렸고 B는 2초 걸렸어. 몇 대 몇이야? 도달 속력은? 5대 2가 되겠죠. A 대 B로 써야 되니까. 그런 실수하면 안 돼. 그 다음 H1과 2 물어봤는데 중력과 속도 10이라고 했을 때 5초면 몇 미터야? 125. 2초일 때는 20초 씁니다. 그래서 속도 HB는 21대 4 써줄 수 있겠네요. 더하기니까 이렇게 비율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율로 물어봤다면 비율로 풀면 되지만 이럴 때는 중력과 속도를 체크해줘야 되는데 지금 10이라고 나왔으면 175가 되겠지만 G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G를 살려줘야 돼요. 하는 방법은 그래. H는 T는 루트 G분의 2H니까 H는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대입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죠. B는 처음에는 0, 2초 뒤에는 속도가 몇이 될까? 2G가 되겠지. 그럼 평균 속도 G로 몇 초 떨어졌어? 2초 떨어졌잖아. 2초. 그래서 낙하 높이는 2Gm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도 마찬가지야. 초기 속도 0, 5초 걸렸다 했으니까 나중 속도 5G. 그럼 평균 속도 2.5G로 5초 떨어진 거니까 12.5G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G 더하기 12.5G, 14.5G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2분의 29G라고 해도 되고요. 과학에서 사실 분수는 없는 거라 소수로 많이 나타내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13번.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스킬을 모르면 되게 험난해지는데 어쨌든 해보자. 그림과 같이 점 5에서 가만히 놓은 공이 각각 이제 같은 거리 떨어진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찰칵찰칵 찍은 거고요.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D 물어봤는데 5에서 A 가는 동안 0.8초 걸렸어. 그럼 초기 속도 0,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0.8초 뒤에 속도는 몇이 돼? 8이 되겠지. 그럼 평균 속도는 4m/s로 0.8초 이동한 거니까 구간의 거리는 3.2m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니은 TB 더하기 TC 더하기 TD. 그러니까 결국은 A점에서 D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는 건데 뭐 그럴 순 있어요. 지금 D값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구간 거리가 몇이야? 9.6m입니다.
몇 초 걸린지 알아 몰라? 몰라. 시간을 몰라. 근데 거리도 알고 가속도도 알고 둘 중 한 속도도 아니까 무슨 공식 쓸 수 있어? EAS 공식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해서 나중 속력 V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력 가속도가 나왔으니까 속도 변화량을 보면 몇 초 걸렸다 이게 계산이 돼. 식 대입해보면 2 곱하기 가속도 10 곱하기 이동거리 9.6이고 나중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모르니까 V제곱 빼기 초기 속도는 8이니까 64가 될 겁니다. 그럼 좌변 정리하면 192에 64 더하면 256이 나와요. 따라서 V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중 속력이 16이야. 초기 속력은 8이야. 몇 초 걸린 거야?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8만큼 빨라지려면 0.8초 걸렸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0.8초이다. 맞는 보기.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로 풀면은 가장 깔끔해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잖아 이거.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둘 중 한 속도가 0이거든. 초기 속도가 0이야.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따라 1대, 3대, 5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대 3으로 이동했다는 건 이 둘에 걸린 시간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O에서 A점까지 0.8초면 A에서 D까지 계산 하나도 안 하고 0.8초라는 거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마지막 디귿. 같은 조건에서 공의 질량을 2배로 하면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돼지 새끼 떨어뜨리면 오래 걸린다. 맞아 틀려? 그럼 빨리 떨어져? 똑같습니다.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질량과는 무관하다. 답 2번 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 14번. 풀어. 마무리하자. 14번. A는 연직 방향으로 초기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를 뭐 V 근데 G의 가속도로 T초 떨어진다라고 하면 GT가 되는 거죠. 근데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T는 공식 뭐야? 루트 G분의 2H죠. 그래서 T 자리에 요거 대입해주면 뭘로 나오니? T 자리에 요마 대입하면 루트 2GH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는 연직 방향으로 초기 0, 나중은 루트 2GH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속도로 이제 이동을 한 거리가 H가 되는 거죠. 근데 A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할 거거든. 초기 속도 V, 그럼 나중 속도도 V야. 평균 속도도 V일 건데 잘 보면 동일한 시간 동안 얘는 EH를 가야 돼.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연직으로는 H, 수평으로는 EH야. 그럼 평균 속도가 몇 배야? 2배가 돼야 돼요. 그럼 평균 속도가 2배가 된다는 건 몇이 돼야 되는 걸까? 루트 2GH가 되면 되겠죠. A의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 맞아? 연직 방향으로는 초기에는 0, 나중에는 루트 2GH니까 평균 속도는 2분의 이거일 거야.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평균 속력이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를 까고 루트 2GH가 만들어지면 된다. 등속 운동이니까. 그래서 기억 맞다. 그다음 니은 B의 가속도. B는 수평 방향으로만 운동하는데 정지에 있다가 스타트하는 거거든. B는 정지에 있다가 스타트. 그럼 초기 속도 몇이야? 0이야. 근데 잘 보면 A도 수평 방향으로 EH 갔고 B도 수평 방향으로 EH 갔으니까 얘는 동일한 시간 동안 EH를 이동해야 돼. 그럼 A의 수평 방향으로의 평균 속력과
B의 수평 방향으로의 평균 속력이 똑같아야 되죠. 얘 평균이 루트 2GH가 돼야 됩니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이 저거라면 도달 속력은 몇이었던 거야? 2배죠. 2루트 2GH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가속도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G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랑 비교했어? A의 연직 방향으로 비교하면 되죠. A의 연직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로 고정이야. 근데 이 G의 가속도로 이 시간 동안 T초 동안 0에서 루트 2GH가 된단 말이야. 근데 B는 0에서 2루트 2GH로 스타트는 똑같은데 도달 속력이 2배니까 가속도가 2배구나. 2G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P점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연직 방향의 속력, A의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 루트 2GH고요. 그거는 V와 같다. 맞는 보기. 5번 내줄 수 있습니다. 네, 정지에 있는 물체 B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0이죠. 사실 얘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안 하면 수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꽤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15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EM, M인 찰흙공 AB가 각각 H와 4H에서 자유낙하한 후 바닥에 충돌하여 달라붙는 모습을 나타냈다. 닿는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다. 충돌 시간이 똑같다는 거죠. 1번 충돌 직전의 AB의 속도.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는 자유낙하에서 초기 속도 0이고 도달 속력은 GT가 되는 거지. 중력 가속도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관여한다는 거야. 근데 낙하하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니까 높이가 1대 4면 시간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그러니까 시간이 1대 2니까 연직 방향으로의 도달 속력이 1대 2가 되는 거죠.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평균 힘의 크기 충격력을 구하라는 거고 F는 T분의 I였습니다. I는 FT에서 변형하면. 근데 충돌 시간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1대 1이고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부터 결정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몇 대 몇일까? 1대 2입니다. 봐봐. 높이가 1대 4면 시간이 1대 2야. 그럼 1초, 2초 걸렸을 때 1초 떨어지면 속력을 V. 질량까지 고려해야 되는구나. 2초 떨어지면 속도가 2V입니다. 오케이? 충돌 직전은 1대 2야. 근데 충돌하고 나면 무조건 속도는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는 거죠.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서 질량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속도 변화량이 1대 2고 질량은 2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전체값 충격량은 1대 1이 되네요. 1대 1. 따라서 평균 힘의 크기는 1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 충격력 F는 T분의 I. 근데 충돌 시간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충격량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서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야. 근데 질량은 2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속도 변화량을 생각해야 되는데 충돌 직전의 속도가 V와 2V. 충돌하고 나면 둘 다 정지한다고 했으니까 0.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1대 2구나. 1대 2, 2대 1 대입하면 1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다음 17번, 다시 16번. 그림은 5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1초 걸렸고 AB의 높이 차는 15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 A, B 사이의 수평 거리는 2냐? 맞아 틀려? 당연히 맞겠죠.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래.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잖아. 그럼 2로 1초니까 이 둘의 수평 이동 거리 수평 거리는 2m 차이다. 맞다. 그다음 니은 B에서의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A는 다시 A점에서 B점 가는데 1초 만에 15m를 갔으니까 AB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몇인 거야? 15m/s거든. 근데 1초 만에 다시 1초 동안 이동을 했다 왜? 그럼 숫자로는 10 차이가 나야 돼. 그럼 A점과 B점에서의 속도는 10 차이가 나고 평균값이 15가 나와야 돼. 몇 차이면 돼? 5 차이면 되겠죠. 그래서 A점에서의 속도는 몇이고? 10이고 B점은 20이 되면 될 겁니다. 그럼 1초 갔으니까 중력과 속도 10 차이 나는 게 맞고 평균이 15가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A에서 연직 방향은 10, B에서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은 20이다. 맞다. 디귿 5에서 A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5점에서 A점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A점은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이 10이 됐어. 몇 초 떨어졌다는 거야? 1초 떨어진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다. 다 모범 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막 페이지. 아, 얘는 문제가 왜 이렇게 다 잘렸지? 나머지는 괜찮아? 17번. 그림과 같이 높이 7h인 곳에서 물체 A를, 요게 7h죠? 속력 V로 던졌더니 한 점에 도달하였다. 장애물의 수평 방향 길이는 L이고 요 길이 L이라고 나와 있고요. 높이는 4h. 장애물의 높이는 4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물의 수평 길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똑같아. 장애물의 수평 길이 요거. 장애물의 수평 길이니까. 이건 벽이잖아. 그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스타트하는 거니까. 그리고 V는 A가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수평면에 도달할 수 있는 속력의 최소값이다. A를 던진 후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수평 이동 거리가 L 플러스 X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X라는 거죠. X를 구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점을 2개 잡아주면 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A가 요 위치에 왔을 때 이동한 거리를 L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L은 높이 몇 미터 떨어지는데 이동한 거리야? 3h죠. 그럼 이만큼 요 높이가 지금 3h니까 이거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t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g분의 6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낙하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니까 높이가 3h면 대입했을 때 저게 나오는 거죠. 그럼 수평 도달거리 L은 루트 g분의 6h의 시간 동안 몇으로 나아간 거야? V의 속력으로 나아간 거죠. L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쓸 수 있는 거. 전체 이동한 거리 L 플러스 X는 몇 초 동안 떨어져야 될까인데 지금 높이, 전체 높이는 7h니까 이거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t는 루트 g분의 14h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 L 플러스 X 전체 이동한 수평 도달 거리는 루트 g분의 14h의 시간 동안 어떤 속력으로? 수평은 등속운동이니까 V의 속력으로 나아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비율이 나와요. 이 전체 값은 L에 비해 몇 배야? 전체 값은 L에 비해 몇 배야? 루트 6분의 14배입니다. 맞죠? 루트 3분의 7배야? 유리화까지 해주면 3분의 루트 21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L이 1이면 전체가 몇이라는 거야? 3분의 루트 21이라는 거야. 배수라는 건 그런 뜻이잖아. 그럼 L 값이 1일 때 이 전체 값이 3분의 루트 21인 거니까 그 차이에 해당하는 X는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루트 21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통분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이죠. 루트 21 빼기 3.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건 1이 아니라 l이니까 여기에 l까지 박아주면 되겠죠. 뭘 곱해? l. 그럼 3분의 루트 21 마이너스 3l. 답 1번? 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17번이 아마 요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뭔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18, 19, 20은 직접 풀어보시는 걸로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영상은 편집되는 대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보세요. 끝.